미국 채권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오늘 월요일 오후 1시 50분인데 보시면 채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긴급 시황을 찍어 돌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죠.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찍어 돌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이미 모두가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그 긴급 시황이라고 해서 많은 유튜브 채널과 많은 SNS에 이미 올라온 내용인데 왜 이제 긴급 시황을 올리느냐. 사실 저는 오늘 시장까지는 보고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뉴스는 다 보셨겠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해서 이제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신용등급이 갖는 의의가 무엇이냐 한번 좀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늦게 찍어 올리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용등급 강등이 갖는 의의가 기존에 있었던 S&P 피치가 내린 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로써 미국은 이제 세계 탑3 신용평가사 모두에게 최고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갖는 의의입니다. 2011년도에는 S&P가 내렸고 2023년도에 피치가 내렸고 2025년도에는 무디스가 내렸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 개 모두에게 미국은 최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단면적으로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고 봤어요. 뭐 시중의 유튜브나 SNS 가보시면은 뭐 S&P가 강등한 이후에는 뭐 시장이 얼마나 빠지고 어떻게 움직였었다. 그리고 회복했다. 뭐 피치가 강등했을 때는 그것보다 덜 빠졌고 뭐 금방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방 회복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것이 갖는 의의가 잘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우리가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채권금리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빠지고 그런 것도 다 이 채권금리를 걱정해서 그래요. 채권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는 미국 채권 금리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은 시기라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용등급 강등이 된 거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강조해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뭐냐? 세계 탑3 신용평가사 모두에게 신용등급을 강등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인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 셋 중 어디에서도 신용등급을 최고로 쳐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신용등급이 좋아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신용등급이 안 좋아요.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오를 것 같다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의의가 있어요.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은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S&P만 강등했었고 그죠? 2023년 어떻게 했죠? 이때는 피치도 강등했었는데 무디스는 어땠습니까? 최고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평가사가 두 개가 있죠. 그죠? 나이스라는 데가 있고 올 크레딧이라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의 점수를 둘 다 보죠. 둘 다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중에서 높은 걸 가져가면은 대출을 잘해주는 데가 있어요. 뭐 은행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죠? 내가 나이스는 점수가 좀 높고 올 크레딧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이스를 가지고 대출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올 크레딧 점수는 좋은데 나이스는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죠? 올 크레딧을 잘 쳐주는 데 가서 받으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내가 S&P가 미국 입장에서 S&P가 나를 최고를 안 쳐준대. 근데 피치랑 무디스는 최고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럼 얘네들이 우리를 잘 쳐주니까 금리 싸게 할 수 있지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피치까지 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야, 근데 무디스는 최고잖아. 그죠? 그러면은 금리 낮게 주는 게 말 되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지? 지금은 셋 다 아니에요. 그죠? 셋 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 무슨 근거로 미국의 금리를 싸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채권을 운영하는 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건데, 만약에 채권 펀드 내규에 실제 이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최고 등급의 채권만 우린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그 투자 상품 조건에 내거는 펀드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고 등급에만 투자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그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채권만 투자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미국 채권을 팔아야 하는 사유가 되죠. 이거는, 그죠? 이거대로 안 하면은 그 자기가 판매한 상품 설명서를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펀드 입장에서는 이런 내규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 야, 옆에서 저 던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거 미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채권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사태로 인해서. 그죠?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신용등 강등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발행되는 채권 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유가 생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뭘 보려고? 채권 금리가 오르는지를 보려고.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이 지금 그 오늘 월요일 오후 1시 50분인데 보시면 채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됐을 때 S&P가 등급 내렸을 때 그때는 오히려 미국 채권 금리는 내려갔다라고 적혀 있죠. 이때는 사람들이 미국 채권 금리를 오히려 안전 자산이라고 받고 피치랑 무디스는 최고 등급 주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때는 사람들이 우려 때문에 충격 먹어서 내리긴 했지만 금방 회복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왜 그랬느냐? 이때는 채권 금리가 내렸으니까 말이 되죠. 그죠? 근데 2023년도 이때도 어땠냐? 이때도 비슷했어요. 이때도 채권 금리는 그렇게까지 안 움직였고 그리고 지수만 내렸어요. 그리고 금방 회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채권 금리가 실제로 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등급 하락 사례들과는 지금 전혀 다른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저는 보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채권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상승세를 멈추고 진정된다. 사실 제가 설명드린 스토리라인대로면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사실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인가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들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느냐, 즉 채권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채권 금리가 상승세가 멈추고 진정된다, 그러면은 금융시장도 진정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오른다, 지금 4.5를 뚫었단 말이에요. 이게 막 갑자기 4.6, 그죠? 4.7 이렇게 간다 하면은 이 우려가 계속해서 증폭될 것이고 변동성도 아주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신용등급이 셋 다 내려갔으니까 앞으로 미국 채권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금리가 유지된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졌었고 이것은 곧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차입 비용이 증가할 거고요. 뭐 기업, 가계, 국가 할 것 없이 다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잊혀졌겠지만 미국 내에서 옛날부터 뭐 상업용 부동산 얘네들 어떻게 하지? 얘네들 어떻게 나중에 리파이낸싱 하지?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에 걸친 유동성 위기가 터져서 어디 하나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아무도 예측 가능한 블랙스완이 일어날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는 그러한 이벤트가 좀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이냐? 사실 저희는 퀀트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드리죠. 이런 시장은 진짜 개인이 직접 투자 트레이딩해서 돈 벌기가 진짜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사실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트럼프가 있죠. 그죠? 트럼프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놀 것이냐? 예측이 되십니까? 예측이 정말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산 배분과 퀀트가 빛을 발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자산 배분하고 퀀트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죠? 어설프게 내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트레이딩 하다가 돈을 잃을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스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야죠. 이걸 해지하는 전략이 저희 VIP에 있죠. 그래서 VIP 분들한테는 제가 이미 이런 내용들을 다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대비하고 계십니다. 작년 블레이몬데이와 같은 상황이 또 올 것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큰 돈을 벌었지만 그때도 솔직히 그게 어떻게 이어질지는 정확히 예측은 안 돼요. 그러니까 블랙스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항상 대비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장이 지금 어려운데 저는 이 내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늘 그렇듯이 영상으로 찍어 돌릴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